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주말 사이에 또 이상한 소식이 하나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가 깜짝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때까지 어떤 흐름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고용이 좋으면은 야 큰일 났다. 경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니까 또 연준이 금리 올리겠네 라고 말하며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9시 30분인가 그때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그때 나스닥이 1%인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이너스 1%를 플러스 1.6%로 바꾸는 매직이 나타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고용이 서프라이즈 나와도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나이스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파괴 결정, 사실상 전쟁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먼 나라고 그리고 저 나라들은 뭐 맨날 싸우던 나라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그냥 군사작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은 거의 10년 만에 2014년에 있었고 지금 거의 1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10년 만에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사이즈가 크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이겁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일단 저기릿은 조금 수상스럽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근 1년 동안 무조건 주가가 빠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페드 와치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 그거를 봐도 여전히 상승 확률이 30%가 넘는 모습을 나타내 아직까지 금리 인상 리스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거 그거는 저기세 짧은 생각으로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약간 음모론이겠죠. 단순 세력이 장난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짜리 변동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만약에 이거라면 조금 더 저 기릿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튼 그게 뭔가 바로 시장은 경기 침체 걱정을 더 한다는 걸 말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용이 좋대요. 경기가 좋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아 연준이 금리 올리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초반에는 주가가 하락하더니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야, 잠깐만 고용이 서프라이즈래 이거를 호재로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시장은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가 더 무섭다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이 혹시나 쇼크가 나왔다면은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연준이 금리 못 올린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증시 안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거겠죠. 아니 길이 뭐 어쨌든 뭐 다 잘 끝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경기 침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매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결국은 경기는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증시는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인플레마저 혹시나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때까지는 호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혹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나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저기릿의 뇌피셜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면 그때 주식 팔면 되죠. 하지만 이 와중에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전쟁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가 또 중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압박을 주겠죠. 이거는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금리가 진짜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재가 아닌가 유가가 튀는 거는 매우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단기적인 흐름일 확률이 꽤나 높겠죠.
그리고 참고로 과거 2014년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전쟁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행히 증시는 그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러우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인플레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조금 수상했고 이제부터는 시장은 경기 침체를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이거는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일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1년 내내 주가가 빠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또 전쟁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문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이것 또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이라서 뭐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미국 증시를 잘 보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기리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최악을 생각한 거 아닌가 이 정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3일밖에 안 열렸는데 무려 2.2%나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3전 또 6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끔찍하네요. 게다가 코스닥은 2.9%나 급락했고 에코프로비엠은 나름 마지막 날에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락 추세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나쁩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다만 연기금이 소량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은 환율은 여전히 1350원 위에서 머무르고 있고 이것도 전쟁 때문에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유가도 82.79로 쭉 올랐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혹시나 이 친구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정말 좋았죠. 여기까지는 완벽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뉴스도 많습니다. 마침 물가 상승률 CPI, PPI가 공개가 되고 우리나라는 또한 옵션 만기일 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늘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4.5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4.79 사실상 4.8인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또 튀어 오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또 그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겠죠. 휴장 전에는 급등했다가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화요일날 열리면은 그때 하락하는 시나리오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튀어오르는지 그리고 전쟁 배후에 러시아나 이란 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3번은 전쟁이 혹시나 또 확대가 되는지 등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난주에 잠잠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혹시나 다시 그 녀석을 또 튀어오르게 만들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이은 증시 발작이 나타난지도 중요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도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일 오전 미국 선물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장에서는 화요일날 개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방산주, 유가 관련주, 해운주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러우 전쟁 때 많이 올랐던 뭐 식량 관련주 등등 그런 친구들이 오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뭘 샀나? SK하이닉스, 삼바, 삼성전자, LG화학, 기아,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LG엔솔, 현대로템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 에코프로, 기아, KT, 포스코인터내셔널, 알테오젠, 포스코퓨챔, HD한국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 VT, 하이브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입니다. 삼전, 두산로보틱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삼성 SDI, 유한양행, LG엔솔, LG디프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그때 셧다운 리스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슈퍼 엘니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다시 또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설탕이나 코코아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7% 시대를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셧다운 리스크가 분명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CBDC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CBDC 관련주가 잠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목요일입니다. 유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때 급락한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경기 둔화 걱정 때문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경기 침체를 이제 투자들이 조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좋은 가격에 나왔죠. 기리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만 다른 로봇주는 당연히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또한 이제 금리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결 가능성도 조금 생겼다고 하는데, 다만 이 호재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테슬라 충전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얘기에 충전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양자 컴퓨터에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새로운 큐비트 설계 방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혹시나 이제 증시가 다음 주에 안 좋다, 만약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터에 조금 이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글날 휴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대만 또 휴장이고요. 마침 또 뉴욕 채권 시장이 휴장입니다.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개장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F 그리고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펩시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시작하네요. 수요일입니다.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국 PPI 이제 진짜 큰 거 옵니다. 이번 주 눈치 보기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진짜 시작한다, 상승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66,000원까지 하락한 게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 2가 출시가 됩니다. 로보월드가 개최가 됩니다. 로봇주에 혹시나 이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오비 맥주 출고가가 인상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맥주 사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크게 올라도 문제, 크게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있고 오펙 월간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JP모건 체이스, 블랙록, 시티그룹 실적 발표, 중국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아이폰 15 시리즈 국내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정말 많은 게 있네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9일날 열리고 10월 20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한 골드만삭스, 테슬라, 넷플릭스, 모건스탠리 이렇게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합니다. 달력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도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정말 많은 소식이 몰려있죠. 별일 없이 다 좋은 소식으로만, 호재로만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월요일날 미국 증시 보고 그때 또 우리가 공부할 게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